네, 이렇게 체육계 성폭력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연해 있던 문제가 왜 이제야 제기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스포츠 심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심석희 선수의 고백이 있은 후에 어제 또 다른 빙상 선수들이 성폭행, 이런 성추행에 시달렸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이렇게 스포츠계에 이런 상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많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미 드러난 거 이외에도 예. 좀 굉장히 많은 수가 아직 이야기조차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심석희라고 하는 굉장히 잘 알려진 선수가 이런 파장을 주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투 열풍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문화계에서도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미투 그런 고발을 많이 했었는데, 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상황을 밝히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분위기 아니면 왜 그럼 못 밝혔을까요? 그 체육계에 특별한 또 그런 그 위기 질서 그런 게 또 역할이 있었을까요? 약간 그 여준영 대표가 투직적인 어떤 분위기도 말을 했지만요. 제가 예. 보기에는 더 큰 거는 그를 둘러싼 어떤 스포츠계 문화가 자체가 네. 쉬쉬하고 덮어내는 어떤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다.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영원히 이런 부분은 계속 묻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몇몇 미투에서 미가 나왔을 때 네. 투로 번지지 못하는 이유가 체육계에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를 한 사람들이 투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대의 어떤 그런 끈들이 굉장히 미약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미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이 빙상계만 보더라도 다른 뭐 체육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고발이나 그런 밝혔을 때 밝힌 그 피해자가 손해보는 그런 구조인 겁니까, 지금 상황이요? 네,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예. 그 체육계 구조 자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지도자나 감독, 코치님 선생한테 이런 정황을 했을 때 맞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요. 예.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의 경우는 이미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네. 이 얘기를 꺼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얘기를 꺼내고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예. 자, 교수님이 수년 전부터 이런 그 체육계 폭행, 성폭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학계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 스스로 알아보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논문까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때 수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반향이 없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놀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 제 논문에 그 녹취된 부분들을 보면 예. 읽어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일들인데, 그 일들을 그 세상에 내보냈을 때 거기에 예. 대한 반응이 굉장히 없다는 데 굉장히 놀랐거든요. 교수님께서 일단 조사해 보시고 논문을 쓰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대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예를 갖다 지금 여러 번 들고 있는데 예. 이게 이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선정성도 좀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예.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떤 그런 원하지 않는 접촉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년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잠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심석희 선수 문제가 터진 이후에야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동안은 왜 이렇게 잠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심석희 선수가 이번에 밝힐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이렇게 잘 안 됐던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었는데, 예. 심석희 선수가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예. 폭행 사건이 터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순간에 작년 12월 말에 아마 고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런
시간이 왜 걸렸을까? 그 선수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었던 거고 네. 최대한 이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제가 볼 예. 때는 가장 큰 어떤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뀌었을 때 앞으로 자기가 처하게 될 어떤 위험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된 어떤 그런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책임의식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체부에서도 부랴부랴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국회에서도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네. 운동선수 보호법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보호법이 발효되는 거 물론 의미 있고 한 네.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거긴 하지만 예. 이런 어떤 문체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예. 어제 발표한 거를 이렇게 노태강 차관의 발표를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10년 전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또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10년 전에 됐는데 이번에 얘기했을 때 그냥 말로 발표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이게 관철되고 실현되는 데까지 끌고 나가야 어떤 발표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번에는 그거를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지금 예.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의 동력으로 해서 이 부분을 끝까지 끌고 나가서 실현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지금 법안은 발의가 됐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제2, 제3의 심석희 선수가 말한 것처럼 본인처럼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이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 사건이 조재범 코치를 감옥에 보내서 어떤 벌을 받게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걸 통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이상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몰고 가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잘 파헤쳐서 그것들을 정상화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똑같이 지금처럼 또 눈물 짓는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서강대 교육대학원 스포츠심리학과 정영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